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아지 상담소 윤세입니다. 간혹 지나치게 겁이 많은 강아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보호자분들은요, 우리 강아지는 좀 예민해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강아지들은 지나치게 짖으며 경계심이 유독히 강한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산책도 별로 안 좋아하고, 산책을 혹시 나가서도 주변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강아지가 접근을 하면요, 굉장히 심하게 짖기 시작합니다. 이런 선천적인 불안과 공포는요, 정도가 심하다면은요, 질병으로 진단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불안과 공포가 있어야 약물을 사용한 치료 범위에 들어가는 걸까요? 사실 강아지의 불안증이나 공포증은요, 사회화의 문제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집을 오래 비워서라든가, 여러분이 잘못 키워서, 여러분이 잘 못 돌봐줘서, 혹은 사회화 시기에 교육을 못 시켜줘서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사실 보호자분, 여러분들의 잘못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대개는요, 뇌 속에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의 부족에서 생기는 선천적인 질환에 들어가는 겁니다. 유전적으로 타고난 선천적인 질환이란 이야기입니다. 사람으로 치면은요, 특수 아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둔다고, 혹은 적응을 시킨다고, 훈련사분에게 훈련을 받는다고, 사회화를 위해 강아지를 유치원에 보낸다고, 여러분이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오랫동안 보듬는다고 해결되지는 않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라는 감정은요, 사람이나 강아지를 포함한 모든 포유동물들의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정상적인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불안증과 공포증은요, 스펙트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불안증과 공포증의 정도가 정상적인 생활이나 삶의 질의 유지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를 가지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와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항상 불안하고 누구나 항상 공포심을 조금씩은 다 갖고 있어요. 그게 내가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냐?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냐에 따라서 병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정상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거죠. 물론 아주 안정적이며 정상적인 감정 상태를 가진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에게는요,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 그런 이야기겠지만은요, 내 강아지가 지나치게 겁이 많고 지나치게 예민하여 지나치게 짖거나 지나치게 경계하고 때때로는요, 심한 공격성마저 보인다면은요, 지금 하는 제 얘기들이 어느 정도 이해도 가면서 어느 정도 와 닿게 될 것입니다. 강아지가 불안증이나 공포를 느낄 때 보이는 사인은요, 또 이런 증상들은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불안과 공포의 사인은요, 때로는 귀엽게 보여서 우리 보호자들로 하여금 별거 아닌 일로 착각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SNS에 우리 강아지 귀엽죠라고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은요, 강아지가 무지 불안하고 무서워하는 사인을 보이는 거 귀엽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강아지들은요, 불안감을 느끼는 자극원이 생기면은요, 대개는 짖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잘 놀라며 자주 낑낑거리며 보호자를 지나치게 껌딱지처럼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불안을 유발하는 낯선 사람이나 특정 환경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하고요, 필요하면 문을 부시고 달아나는 경우도 심지어 있습니다. 과하게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고 얼어버리기도 합니다. 숨어서 안 나오거나 몸을 벌벌 떨기도 합니다. 새로운 환경이나 물건들을 오히려 무서워해요. 피하거든요. 안절부절 못하고 계속 움직이기도 하고요, 목을 계속 기웃거리며 주변을 확인하고 과하게 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장실이 아닌 곳에 배변과 배뇨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심한 불안증을 느끼면 침을 흘리고 헉헉거리기도 합니다. 심하면 구토를 하기도 하고요, 공포증까지 사로잡힌다면 물건을 부시기도 합니다. 강아지에서 이런 종류의 불안증 혹은 공포증을 유발하는 자극원들은 되게 다양한데요, 공포심을 유발하는 자극원의 종류에 따라서 불안증이나 공포증을 몇 가지로 우리가 나뉘어서 부르게 됩니다. 크게는 낯선 사람이나 낯선 동물에 대한 공포증은요, 일명 소셜 공포증이라고 하고요, 소리나 빛, 또 새로운 물건 등 환경에서 오는 공포증은요, 환경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극 자체가 주변의 모든 것이 공포증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범불안증이라고 합니다. 이건 자극원이 너무 다양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종류의 질환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공황장애, 공황불안증 이런 게 되겠네요.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요, 공포심과 불안한 심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생존의 필수 전략 중 하나인데요, 새로운 혹은 모르는 것을 만나면 당연히 숨고 피하고 두려워해야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각하게 공포증 혹은 불안증을 가진 강아지는요, 항시 모든 것을 두려워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구석에 숨어서 나오지 못하거나 외출도 잘 하지 못하고 짖기만 하며 괴로움을 호소한다면요, 약물을 사용한 치료를 고려를 해보셔야만 합니다. 불안한 심리에서 기인한 공포증이나 불안증은 약물 치료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환경의 변화나 훈련이나 교육, 유치원, 사회성을 키우는 여러 프로그램들은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귀신 잡는 해병대를 나왔다고 해서 귀신이 더 이상 안 무서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군대 되게 심한
물론 약물 치료 이전에 살만한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면 필수입니다. 이런 공포증의 경우 환경 조성의 포인트는 안정이 아니고 안전의 포인트를 맞추셔야만 합니다. 카밍이 아니고 세이프티에 중심을 둬야 하는 겁니다. 공포심을 유발하는 자극원을 최대한 제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꾸며줍니다. 밝은 빛을 싫어한다면요, 집안에 커튼을 쳐야 하고요. 밖의 고양이나 다른 동물 혹은 다른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무서워한다면요, 밖을 보지 못하게 창문을 막고 창가에는 백색 소음기를 틀어서 외부의 소음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줍니다. 몸을 웅크리고 들어갈 만한 안락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요. 피신하고 숨는 공간을 더 안락하게, 더 안전하게 꾸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응을 시킨다고 숨을 곳을 막아버리거나 억지로 끌어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충분히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도 불안해하고 숨에서 안 나온다면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아이의 삶의 질이 저하됐다고 느낀다면요, 그때는 동물병원 선생님과 상의하여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에 들어가 봅니다. 주로 항불안제나 아니면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이런 종류의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효과는 대체로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치면 특수 아동과 같이 선천적인 장애이기 때문에 평생 약을 먹어야만 합니다. 치료가 약을 한동안 먹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약을 먹는 동안 약간의 불안감이 사라지며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관리의 질병입니다. 이런 종류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은요, 강아지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게 됩니다. 더구나 불안한 상태에서 받는 스트레스는요, 몸의 여러 곳에 장기적인 심각한 손상을 주어서 여러 질병 또한 유발하게 되며 수명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정신과적 질환들은요, 증상의 결과를 축소하여 생각하여 치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려는 혹은 약물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려는 경향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한국 사회의 특수성도 그렇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렇거든요. 이는 강아지가 사람에서 공황장애 같은 두려운 상태를요,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신과적 응급이라고 생각하시고 치료에 임해줘야만 하는 겁니다. 내 강아지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도요, 반드시 약물 치료를 해주세요. 겁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훈련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오늘은요, 강아지의 불안한 심리, 불안증과 공포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